안녕하세요. 당장 멈춰. 오늘은 영동에 있는 유성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네. 저기요, 저기. 네. 보이시나요? 공장. 네. 옆에는 이태진 노안부장님도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유성기업 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성기업은 밤에는 잠 좀 자자, 올빼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교대제를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기 지회장님 계신데요? 지회장님을 맞이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안녕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 여기도 카메라.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2011년 5월 18일 일어난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노조 잔혹사의 대표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유성시의 조합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 폐쇄에 돌입하고 용역을 동원해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데 용역들이 소화기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조합원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많은 조합원들이 다치는가 하면 대포차로 조합원들에게 돌진하는 살인미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용역들은 경찰보다 더 뛰어난 장비로 저항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한 달 뒤 복귀한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제2노조를 설립하고 지회와 제2노조를 노골적으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징계와 고소고발, 해고 조치들이 행해졌고 27명의 해고자 중 일부가 무효 판결을 받는데 7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배후에는 현대차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측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혜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측은 지혜조합원들을 제2, 제3 노조와 차별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건건이 고소고발을 이어가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을 받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은 위험수위에 달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노조 파괴,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지의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일만 했는데 왜 우리 조합원들을 용역 강패를 참 수백만 원, 수억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팰까? 왜 용역 경찰들이 폭력을 할까? 우리 유시영 회장을 믿었던 신임이 사실상 요번 노조 파괴로 인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회사를 이제 외면하게 되고 그런 이제 감정들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울증이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제 산재도 이제 진행도 하고 이제 두리공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심리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 논의들도 이렇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쌍차 경험을 한 거죠. 네. 수십 명의 쌍차 조합원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유성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두다 보면 유성 조합원들 다 죽어나간다. 이런 이제 속에서 이제 두리공감이 이제 자발적으로 사실상 재정도 만들어가면서 우리 유성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당시 그 유성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권단체의 이제 심리치유 선생님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좀 더 긍정적 그 내용들로 해서 좀 마음을 고쳐 나갈 수 있게 상담을 쭉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죠. 네. 부족한 게 뭐냐면 이미 노조 파괴에 대한 현장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심리 치유가 안 돼요. 네. 원인을 없애줘야만 이게 심리 치유가 되는데 한편으로 노조 파괴가 계속 진행되면서 심리 치유가 돼가다 보니까 심리 치유에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상 우리 전체 아산영동 조합원에서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집안 파탄 해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수십 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고, 어쨌든 이제 뇌심혈관 플러스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진 조합원이 9명이 있어요. 9명이 있지만,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권고사항도 냈지만, 회사는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도 아예 등하시하고 있죠. 현장 돌아오고 나서가 사실은 더 전쟁터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차별, 모멸감 이런 것들을 겪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2014년에 이제 김표가 와서 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노무 담당하는 사람이 라인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표가 와서 조합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괴롭혔는지. 2011년도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충돌에 의한 충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후에부터 이제 회사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도 뭔가 좀 부담스러우니 안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 김표라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 괴롭히기 전문이네요. 그렇죠. 노무 관리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법의 그 맹점을 잘 아는 사람이죠. 아시겠지만 우리 그 사람들은 법이라는 게 최후의 보루로서 나중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법에 기대한다는 것은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같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그것까지 가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징계를 당해요. 근데 징계를 당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단 잘라버리고 나는 거죠. 잘라서 몇 년 만에 오셨어요? 7년 만에 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는데 7년이 걸려요. 그럼 7년 동안 가만히 있다, 밝히는 과정. 가만히 있다가 7년 와서 뭐 그동안 밀린 월급 받으니까 좋을까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동안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하나 또 예를 들면 월급 명세서 봤더니 임금이 삭감이 된 거예요. 왜 삭감된지 몰라. 그래서 관리부를 가서 따져 물으면 지금 무슨 몇 시입니까? 10시 반에 쉬는 시간이 10시 반에 오세요. 이러면 그 10시 반에 가요. 그럼 와서 막 따지고 왜 임금 삭감이냐 이러면 내용 파악 안 되고 뭐 이러면 40분 되면 시간 끝났으니까 가세요 이래요. 그럼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죠. 욕설이 당연히 나가겠죠. 욕설했다고, 몸싸움 했다고, 그 다음은 징계로 넘어가고 또 그 뭘로 넘어가니까 사법 처리,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굉장히 그게. 그래서 징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끝내는 그 월급을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또 노동자가 다 받는 거죠.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게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유성기업 지회 사람들이 더 사법 처리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팩트예요. 우리는 형사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회사는 왜 처벌을 안 받느냐? 부당노동이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분호로 처벌받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잘 안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이것들을 제가 일례로 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끌어온 것이 이제 김표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소송으로 가라. 임금을 일단 삭감해도 소송으로 가라. 네 임금 삭감해, 아니면 너 지금 여기서 부당하게 해고됐지만 소송으로 가라. 부당하게 징계받았지만 소송으로 가라. 소송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뭐 먹고 삽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되는 것을 악질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불의에 저항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저항을 얘네들은 사법 처리로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그 저항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해도 싸워야 되나? 싸우면은 또 수년을 동안을 또 가야 될 건데 이런 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 맞아, 지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것은 3년 후, 4년 후 혹은 7년 후가 되는 거예요. 대법 판결 받아와야지 끝나는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대법 가진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강월사가 돌아가신 거죠. 한강월사가 그런 거에 대해 대단히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한강월사가 술을 많이 드셨고 원래 알코올 뭐 있었다, 원래 근태가 안 좋았다 주장하는 게 회사 얘기예요. 회사를 나오기 싫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방송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새끼 내가 진짜 한번 내가 찔러 죽고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않는데요. 왜? 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다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끝내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당시에 제가 지회장이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결에는 이제 무거운 짐으로 저한테도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유성기업 내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왜냐하면 이 억울함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될 정부가 혹은 법원이 굉장히 뒤늦게 혹은 안 좋은 판결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회사는 저렇게 해서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마음대로 징계를 하고 마음대로 라인을 바꾸고 회사가 마음대로니까 그럴 수 회사는 근데 이걸 노조 파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에 그 조합원들이 직면해 있을 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합원들을 모아서 대화하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상담하게 만들고 근데 상담도요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이 그나마 용기를 내서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끝내는 도저히 현장에 못 있을 것 같으니까 산재를 내야겠다 해서 산재를 나간 거예요. 한강호 열사부터 해서 뭐 그 전에 도성대 전지회장도 그랬고 해서 한 몇 명이죠? 한 7, 8명? 8명 정도가 산재로 정신질환으로 나갔는데 첫 번째는 산재를 가겠다라고 용기 내는 것도 어렵지만 산재 승인율도 굉장히 적대요 이게. 정신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가. 근데 이게 산재 승인 거의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뭐냐?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강호 열사의 자결도 회사 산재가 승인이 났어요. 그럼 뭐예요? 한강호 열사의 자결은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가 아직까지도 그 사과 한마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어디 양재동도 투쟁 가고 법원 투쟁도 가고 어디도 지금도 이제 투쟁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시겠지만 옆에 어용만 좀만 가면 옆에 있는 사람 어용으로 간 사람한테 가면 임금을 우리가 7년째 임금 이상을 못 하고 있는데 7년째 연료만 가면 7년치 임금을 줘요. 좀 더 편한 일을 줘요. 내가 좀만 비겁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9년 동안 지켜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한테 정말로 대단히 못할 짓이거든요. 김지표는 그 짓을 해온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짓. 근데 얘네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권 정당하다. 그래? 대법 가서 판결 받으면 돈 줄게.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이것을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김표가 조합원들한테 이제 고소를 엄청 남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호영도 소환장이 7건 정도가 나와서 경찰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조합원들이나 간부들이 소환장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떻게 좀 했었는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200건에서 1300건이 고소 고발이 됐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0건 정도가 되겠죠. 600건 정도 중에 이제 거기서 좀 더 추려서 이제 검찰로 이제 묶어서 이제 통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조합원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제가 볼 때 절반 가까이가 사법 처리 한 번씩 다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재장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서로 이제 쌍방간에 잡아도 이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멱살을 잡았어. 관리자하고 이 사람하고. 그럼 둘이 폭력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우리 조합원은 기소유예, 얘는 무죄. 기소유예 무죄는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판사를 때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우리 조원들이 이제 그렇게 사법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이 짓거리를 기자들한테 해요, 지금은. 기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곧 기자간담회를 할 건데, 유성기업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다 걸어요. 그럼 기자들이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싸우지 못해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 말에 대한 내용을 다시 기사화 해주거나 아니면 정정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안 와요. 왜? 저기서 또 기사 썼다가는 큰일 나니까. 아마 이 유튜브에도 아마 걸 수도 있어요. 여기 동지들한테도 걸 수 있어요. 각오하시고 법정 갈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유성이 정신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단일 사업장으로는 제일 많이 신청도 했고 제일 많이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네네. 노동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임시건강진단 명령. 이 예. 내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행이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게 명령이라는 거는 그냥 권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명령인데 명령을 안 받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동부 정도의 명령은 우습다라는 거죠. 기업이 노동부, 그러니까 우리 조장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솔직히 그 판타지 액션물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로감독관들이 유성기업 들어오는 걸 무서워한대. 회사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너무 보니까 노동부에서 봐서도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안정화가 안 돼 있고 불안불안하고, 아무리 이것이 이제 두리공감이 저희가 선택해서 한 데지만 이분들이 하는 그 시트지? 이게 설문지, 이게 원래 그거 하는 거 내용이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에서 했는데 내용 거의 비슷하게 혹은 더 안 좋게 나왔대요. 왜냐면 그때 시간과 지금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부에서 아, 이 사람들 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회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 하겠다. 안 하겠다고는 절대 안 해요. 하겠다. 하는데 회사, 너네 지회, 어용노조가 2노조, 3노조가 있어요. 2노조, 3노조 다 와가지고 여기서 좀 토론을 하자. 아니, 뭔 개소리냐 이게. 너네들은 가해자인데 우리는 피해자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 가지고 이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를 하죠. 이거 명령도 어겼으니 처벌해주세요. 검찰이 이제 기소독점권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검찰밖에 기소 못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거 가지고 불기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냐, 명령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유성기업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 노동부에서 뭐 명령해도 안 들어도 되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심각한 사업장에. 불기소였으면 사실은 다시 법적으로 다툼을 할 텐데 아, 아예 그 처벌을 안 내렸죠. 처벌을 안 내렸죠. 종결 처리 내렸죠. 민사로도 못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악랄하게 했다는 거죠. 8명 산재 이제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산재치 소송 맞아. 제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더 황당했던 일은 힘들게 마음 용기 내서 산재를 나갔고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산재 승인 받는데 1년 걸려요. 그럼 1년 동안 월급 없어요. 그거 각오하고 나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혹은 만약에 산재 불승인 나면 그냥 뭐 1년 동안 임금 없이 산 거예요. 그러고 되는 건데, 그렇게 각오하고 난 사람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는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내는 거예요. 이런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1심도 근로복지공단이 이기고,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기고 2심까지 이기고 대법까지 막 가서 이긴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넣는지 아세요? 이건 2차 가해인 거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지면, 내가 혹시라도 이 산재 승인에서 지면, 불승인이 나면 이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을.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소송할 수 있는 게.
대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동자를 괴롭힌 일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산재 그거 근로복지관에 된 거 취소하겠다, 소송 취소하겠다, 취하겠다 했어요. 대법에서 벌써 2건 졌고 고법에서도 치고 지법에서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것들인데 그냥 뭐 그것을 무슨 언론에다가 막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임금 인상 잘 안 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임금 인상 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럼 개별적으로 임금 인상을 시켜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부당노동행위인 거잖아요. 노동조합 조직력을 깨기 위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한 머리가 그 사람한테 나와요. 그 사람이 근데 왜 법적으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지 아세요? 서명을 안 한대요. 나는 책임 안 져. 책임은 다 누가 지냐? 최철규 대표라든가 밑에 있는 관리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리자들도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표라고 하면 혹은 리더라고 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 너네들 잘 싸워. 이것 아니에요. 다 법적으로 자기는 요리조리 피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분노를 그래도 겉으로라도 폭발시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걸 폭발시키지 못하면 안으로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폭력이 되고 가정폭력도 되고 아이들 때린다거나 부부간에 아까 이혼율 많았다 했잖아요.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이게 주먹으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안으로 골무면 자살하는 거죠. 우리 지회에 한강열사만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이제 유정. 작년 12월 29일 날 회사를 퇴사하셨던,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셨던 분이 12월 26일 날인가 언젠가 그죠, 자살하셨다는 얘기를 일주일 후에 들었어요. 그런 자살 사건이 꽤 많아요. 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뭐 노조 파괴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많지만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장도 위험하죠. 현장이 지난번에 선전물을 한번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언론에 한번 나온 거예요.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언제였더라고요? 2012년부터 14년인가 15년까지 산재율 1위예요. 1위인 거예요. 5년 연속 영동 공장이. 근데 회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회사는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안전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서요. 혹은 노동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끔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전이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2011년도 노조 파괴되고 나서 작업 강도가 30% 늘었어요. 당연히 근골격계라든가 일을 빨리빨리 하려면 또 마음가짐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쭉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가 쭉 올라간 거죠. 근데 회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태해져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정신적인 문제. 예, 문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노사협의회 요청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70%를 임금을 보장해주고 30%를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전해주게 돼 있어요. 이 30%를 개인의 유잘못을 따져서 주겠다. 이게 노사협의 안건이에요. 이런 놈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를 하고 산재가 많으면 산재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1사분기 3보위에서 지게차 좀 바꿔주세요. 너무 낡았어요. 이거 위험해요. 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 돈 들어간다고. 지게차 이거 지지하는 데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그 지게차 바꿔달라는 지게차. 또 어느 날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공장 지붕이 이거는 뭐 어디 토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붕이 훌렁 날아가서 그러면 비가 글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공장이 또 따르게 2차로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대피시키고 해야 되는데 관리자는 저는 그런 명령 받은 적 없습니다. 지침받은 적 없으니까 일하세요.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뭡니까? 1588 3088 네. 그거 전화해가지고 그러고 하면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그제서야 작업 중지.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작업 중지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 불감증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캠샤프트에서 일하는 로보트에 사람이 끼어 죽었어요. 아산에서. 왜? 우리가 이제 파업하고 징계도 많이 나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자들이 많이 들어서 일하거든요. 관리자들은 일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하다가 기계에 껴 죽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다가 특히 죽어요. 얼른 꼈을 때
그걸 풀어주는 거라도 하면 좋고, 아니면 사람이 들어갈 때 이거 돼지코 있잖아요. 빼가지고 문 열면 기가 작동 안 돼야 되는데 작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영동공장에서 3번인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고소고발을 넣어버렸어요. 하도 그것이 계속 돼가지고. 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센 물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 크레인이 쿵 떨어져도 안 다치면 웃는 거예요. 아우 씨,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다쳤어 봐요. 죽는 거 아닙니까? 다치고 죽어야지 그때서야 뭘 하겠다는 게 회사 입장이에요. 그 전에 뭐 하자면 노동조합에서 맨날 쓸데없는 거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삼부위에서도 뭐 주장하면 돈 되는 거는 안 해줘. 돈으로 하는 거. 나머지만 뭐 쓸데없는 거나 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지, 돈 안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좀 시간 끌어서 좀 해줘 볼까 하는 게 유성기업의 산재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답답한 현실이네요. 유성기업 노동조합 강성이어서 뭐 잘 돼 있다고요? 회사가 안 해주니까 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맨날 두들겨 맞으면 독해지잖아요. 저 그래서 독해진 것 같아요, 그죠? 맨날 두들겨 맞았어. 나선한 사람이야. 저도요. 그렇습니다.